제가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의 첫 번째 고민은 당연히 안정적인 매출 확보지만 그 다음에는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종합소득세율도 계속 상향되었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으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부담된다고 급여도 적게 가져가시고 배당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회사에 미처분 이익 이용이 많으면 회사의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하면 물론 든든한 투자 재원이 되니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금이 쌓이면 그 잉여금은 언젠가는 환원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환원하거나 승계 시에는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처분 이익경험 7억 원을 1.7%의 세금만 부담하고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택에 있는 주식회사 SH전공은 설립된 지 8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이다 보니까 법인 설립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되는 시점인 2년 8개월 전에 법인 설립의 목적 중에 하나인 잉여금의 분산 환원 전략의 시행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보유 중인 지분을 가족분들께 분산 증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께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와 같이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분산 증여를 하신 건데요. 업력이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일정 비율의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소기업에서 증여세까지 부담하면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또 지분이 적어도 차등 배당을 실시하면 되었기 때문에 분산하고자 하는 지분 40% 중에서 자녀들에게는 증여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로 지분을 증여하셨고 나머지 35%는 사모님께 증여하셨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니까 사모님께는 35% 증여 후 6억 초과 금액인 7,620만 원에 대해서 약 74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셨습니다. 지분 증여 후에 2년간은 분산 배당과 차등 배당을 통해서 잉여금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자금 출처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돼서 차등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차등 배당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이익의 효율적인 환원을 위해서 사모님께서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해서 이익 수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익 수확을 실시하기로 한 시점이 증여를 실시한 시점으로부터 2년 8개월 정도가 경과돼서 보시는 것처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이익 수확을 실시하기로 한 시점의 시가 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요. 증여 시기의 일주당 시가는 96,600원이었는데 이익 수확 시점의 일주당 시가는 10만 200원이어서 증여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액이 약 2,5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취득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이익 규모가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양도 차익이 2,500만 원 정도에서 이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432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이익금 7억 원을 환원하는데 대표님의 총 부담세액은 약 1.7%인 1,17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환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대표님께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7억 원의 지분에 대해서 이익 소각을 실시했다면 취득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익이 커서 약 43%인
2억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했을 텐데, 배우자 증여세무제 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증여세만 부담하고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에 이익소각을 실시함으로써 취득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익소각 후에 지분 현황을 보시면 주식수는 감소했으나 자본금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본금 조건이 있거나 은행 대출금이 있어서 감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소각을 통해서 유동성 범위 내에서 미처분 이익이익을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처분 이익이익을 환원하거나 가지입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세무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소각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세무당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러한 방법을 제한하기 위해서 세법까지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부 지역의 세무당국에서는 동방법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보고 과세 움직임까지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회사 SS전공의 경우에는 분산 환원 전략의 적용을 위해서 2년 8개월 전에 이미 증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세법의 조건을 충족하면 물론 증여 후에 소각 실시 전까지 조세회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도 충분히 있어서 전혀 세무 리스크 없이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세 전략이라는 것은 세금을 아끼는 전략이긴 하지만 세무 리스크를 동반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겠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낸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 절세 전략을 수립 시행하되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와 함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증여세무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소각을 통해서 미처분 이익 이용한 시 절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